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맞댄 채 치료하는 강쇠. 너무 추워요. 안아주시와요. 덕이의 말에 강쇠는 끓어오르는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내 직접 양기로 가득한 내 몸을 맞대어 온기를 불어넣어준다면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강쇠는 직접 옷을 벗어던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덕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덕이의 야릇한 감촉에 이성을 상실한 강쇠는 그만 서서히 자제력을 잃고 불끈 솟아오른 자신만의 치료법으로 덕이를 치료하기 시작하였어요. 병을 치료하는 환자 앞에서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나의 인내심은 여기까지구나. 강쇠의 치료는 한나절이 다 되어가도록 계속 행하여져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멈추게 되었어요. 치료를 마친 강쇠는 덕이의 곁에 앉아 다시 물수건으로 몸을 식혀가며 덕이의 상태를 살피게 되었고 이윽고 정신을 잃고 있던 덕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이 마르옵니다. 누가 물 좀 주세요. 강쇠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무수리에게 외쳤어요. 환자가 깨어났소. 미지근한 마실 물 좀 준비해 주시오. 무수리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참말입니까? 며칠째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못하였는데 소인이 금방 대령하겠습니다. 덕이는 강쇠의 부축을 받고 겨우 일어나 앉아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급하게 갈증을 해소하더니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사옵니다. 나리께서 제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옵니까? 강쇠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었소. 니신지는 모르오나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말을 마친 덕이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며칠 후 강쇠는 힘을 되찾게 되어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을 길어 커다란 항아리 몇 개 다 채워놓고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장작을 모두 도끼로 쪼개어 쌓아놓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기운이 아주 넘치는구나. 으헛, 옙, 우라차차차차. 커다란 통나무들이 젓가락처럼 순식간에 잘게 쪼개졌어요. 덕이의 상태는 그날 이후 날로 상태가 호전되어 자리를 털어 일어나게 되었고 친구인 무수리와 함께 내의원에 찾아와 강쇠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어요. 의원님 덕분에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소인을 이리 챙겨주신 나리의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리 오게 되었습니다. 강쇠가 쑥스러워하며 대꾸했어요. 뭐 내가 한 것이 있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그 덕에 내가 힘이 돌아왔으니 오히려 내가 감사를 드려야 할 판인 것을. 걸밖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최주부가 병상에 누워있던 덕이를 보고 반갑게 말을 건넸어요. 이것이 누구냐? 덕이 아니냐? 이제 병이 다 나은 것이냐? 최주부는 덕이와 강쇠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과연 자네의 재주가 신통한 능력이 있구만. 최주부는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보고는 깜짝 놀라 강쇠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장작을 모두 자네 혼자 팬 것인가? 항아리에 물도 가득 채워져 있구만. 이것도 자네가 한 것이고. 물동이 하나 들지 못하던 자네 아니었던가 말일세. 강쇠가 머리를 극적이며 이야기했어요. 그날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으나 이제 기운을 모두 차렸습니다요. 뭐 더 시키실 일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아직도 어언이 벙벙하다는 표정으로 최주부가 대답하였어요. 그래, 하던 일이나 먼저 하게나. 내 시킬 일이 있으면 바로 일러주겠네. 강쇠는 다시 번개 같은 속도로 도끼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세 사람은 눈이 커다래지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인 줄 알았더니 이런 재주가 있는 놈이라니. 박사궁의 안목이 아주 나쁘진 않구만. 최주부가 흡족한 얼굴로 강쇠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소인들은 물러가겠습니다.
덕이가 최주부에게 인사를 올리고 돌아갔어요. 내의원 외곽의 모퉁이에 몸을 기대 가린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기찰포교 서희였어요. 어찌 저자가 내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게다가 의원의 복색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구나. 서희는 관공과 함께 바람산 산채를 급습하였으나 이미 텅 빈 산채만을 발견하고 허무하게 포도청으로 돌아와 강수의 일이 걱정이 되어 거란의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었어요. 저자는 아주 위험한 자이다. 언제 다시 본 모습을 드러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내 수시로 와서 감시를 해야겠다. 그래도 지금은 저자도 속내를 감추고 있는 듯하니 더 지켜보는 수밖에. 일단 포도청으로 돌아가 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자. 미호는 강수의 흔적을 찾아 이사한 저 산을 지나 한양의 도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강수와 그 자객의 흔적이 여기 도성에서 멈춘 듯한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군. 강수의 외모가 특이하여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 분명하니 수소문하다 보면 분명 그의 종적이 나타나겠지. 미호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터를 찾아가 강수를 수소문하였어요. 하지만 강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미호는 장사꾼 하나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부인.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물건은 아니오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덩치가 이렇게 크고 얼굴도 크고 나이는 20을 갓 넘긴 총각을 보지 못하였소? 장사꾼은 다소 실망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보았지요? 미호는 일이 너무 쉽게 풀리나 싶어 얼굴에 화색을 띠고 물었어요. 정말 보시었소? 그자가 지금 어디에 있소? 장사꾼은 장난기스러운 얼굴을 하며 미호에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리 생긴 사람이 한양 땅에 한둘이겠소. 그리 생긴 사내라면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오늘도 여럿을 본 것 같은데 내 일일이 그자들이 어디 있는지 어찌 알겠소. 한양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이 빠를 듯하구만. 직접 이 넓은 한양을 다 뒤져서 한번 찾아보시구려. 말을 마친 장사꾼은 미호를 제쳐두고 손님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며 외쳤어요. 어서 오십시오, 나리.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잡화점입니다요. 미호는 표정이 굳어지며 혼잣말을 하였어요. 이렇게는 강세를 찾지 못하겠구나. 일단 거처를 정하고 천천히 직접 알아봐야겠다. 그리 생각한 미호는 주막거리로 찾아가 방 하나를 찾아 머물게 되었어요. 주모, 빈 방 하나만 쓸까 하오만. 얼마나 머무르실 생각이시오? 오래 계시면 내 싸게 하나 내어드리고. 적어도 달포 이상 머물러야 할 것 같네요. 주모는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미호를 안내했어요. 아이고, 달포식이나? 이리 오시오.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깨끗한 방으로다가 모실 테니. 그렇게 주막에서 지내며 강수의 흔적을 찾고 있던 미호가 어느 날 오후 좌상에 앉아 홀로 식사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막으로 들어서자 미호가 돌연 사람들 쪽을 바라보며 홀로 생각하였어요. 이 냄새는 분명 강수가 사라진 날 홀에 나타났던 여인의 냄새가 분명하다. 그런데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모두 사내들 뿐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군. 분명 여인의 냄새인데. 미호는 자신의 후각에 더욱 집중하며 그들을 살폈어요. 포교 하나가 자리에 앉으며 주모를 불러 외쳤어요. 주모, 여기 국밥 4그릇만 주시오. 포교가 그들의 상관인 듯 보이는 자에게 다시 물었어요. 종사간 날이 그럼 산적들을 쫓는 일은 이제 그만두는 것이옵니까? 종사간 하웅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산채 산적들이 모두 알아서 흩어졌으니 일단 두고 볼 수밖에. 그들이 모두 해산을 한 것인지 따로 소굴을 만들어 옮긴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나저나 최포교, 부두대장 영감께서 따로 하달하신 명은 무엇이었나? 서희가 무표정하게 대답하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듯하옵니다. 일단 저는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다가 때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웅도 더 이상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래,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닌가 보네 그려. 나에게 아무 언지를 주시지 않은 것을 보면 말일세. 예, 맞습니다.
그리 큰일은 아닌 듯 생각되옵니다. 주모가 밥상을 들고 서희 일행에게 다가왔어요. 국밥 4그릇 나왔습니다요. 허웅은 한 번 더 서희에게 당부하고 수저를 들었어요. 그럼 최포규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게나. 자, 다들 들게. 식사를 마친 서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럼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아무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조심하게나. 딱히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서희가 인사를 하고 물러가자 미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 여인이 남장을 하고 있었군. 저 여인의 뒤를 밟다 보면 강수의 행적을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 미호 역시 자리에서 일어서 조용히 서희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희를 미호가 알아보았네요. 서희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